일본은요, 반성 안 했잖아요. 독일은 왜 사과하는데 일본 왜 사과 안 할까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일본을 패전국에서 동맹국으로 바꿔요. 아까 말씀드린 다카이치 총리, 일본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이 이게 동아시아 뭐 피바람이 불고 위험한 도발이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한 도발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자위대라고 그러죠. 네. 군인이 아니에요. 왜 세계 10위권 안에 국방력, 군비는 아마 오르게 될 거예요. 이를 쓰면서 왜 자위대냐, 군대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사고 쳤잖아요. 그렇죠. 졌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전쟁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그 다음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자위만 한다. 자위대, 디펜스, 방어만 한다. 전수방위. 그 다음에 교전권을 부인한다. 이 세 개가 없어요. 네. 근데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옛날 과거사 반성도 안 하고 머리가 크니까 이제 간이 분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억울하게 군대가 없어? 우리 전쟁을 왜 못해? 이제 과거를 망각한 거죠. 네. 이게 우경화예요. 그래서 아베 이미 죽었죠? 길거리에서 암살 총격 사건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우경화의 아버지예요. 최근에 이 사람이 안전보장법제, 안보법제라는 걸 만들어서 네. 평화헌법을 우회했어요. 바로 집단적 자위권. 동맹 나토의 집단적 자위권 있잖아요. 제가 맞으면 내가 싸울 거야. 그거예요. 미국이 의도타지면 나도 싸울 네. 거야. 이거 평화헌법 어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존립 위기 사태. 일본이 의도타지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전쟁이 나도 존립 위기 사태를 관장하면 개입한다. 이것도 평화헌법 어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수방위 원칙을 또 어겨요. 적 기지 공격 능력. 네. 방어만 하는데 공격 무기 사겠대요. 왜? 적이 날 때리면 그 기지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논리로 아베가 이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 허물었어요. 이걸 다카이치가 이번에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카이치가 또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비핵3원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일본은 유일한 피폭 국가거든요. 두 방, 히로시마 한 방, 나가사키 한 방, 두 방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취임할 때 다카이치 원래 지론이 비핵3원칙이 뭐느냐,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게 비핵3원칙이에요. 근데 다카이치 지론이 뭐냐, 제조 보유는 이해해, 반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으로 지켜주는데 핵무기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오면 못 지키는 거잖아. 우리 이 논리예요. 그걸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비핵3원칙을 깨는 거죠. 아베가 평화법을 깼다면 이 다카이치는 비핵3원칙을 깨운 거죠. 이제 국회에서 야, 비핵3원칙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신고산이 우르르 도시락 먹으면서 넌 날씨가 좋네 이렇게 가버렸어요. 즉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더니 다카이치가 또 뭐라 그랬어요? 핵잠 보유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헌법 개, 비핵3원칙 개, 핵잠 보유에 여기까지 지금 일본이 온 거죠. 우려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독일은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독일이 군비를 대폭 증강하기로 했는데 유럽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꿈도 못 꿨거든요. 왜? 전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무장하는 건 유럽이 항상 너 이 시기 하지 마. 너 사고 뭉쳐. 너 전과자야 그랬거든요. 전쟁 명분을 만들어줬군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이 재무장한다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왜?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했거든요. AFD가 설치지만 그래도 아직 독일의 이성은 살아있거든요. 왜? 반성했거든. 지금도 나치의 이 학살, 그다음에 나치의 죄상에 대해서 교과서에 싣고 매일매일 독일 총리가 반성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학살했던 지역에서 무릎 꿇고 빌고 빌리브란트 총리가 70년, 71년인가요?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 학살 기념탑에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 저놈들이 사고는 쳤지만 반성했어. 일본은요 반성 안 했잖아요. 반성 안 했는데 재무장에 대만에 개입해? 지금 다카이치가 뭐라고 그래요? 독도 다케시마 우리 땅에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다카이치가 뭐라 어떻게 했어요? 두바이 에어쇼 우리 블랙 이글스 팀 가는데 오키나와 급여하기로 했는데 안 해줬어요. 이유가 뭐냐?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를 침범했기 때문에 안 해준대요. 믿을 수 있어요? 거기다 얘네들은 과거사 반성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사도광산 약속 다 어기잖아요. 자기들 과거를 숨기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고산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네. 명확하게 독일처럼 계속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독일은 왜 사과하는데 일본 왜? 왜 사과 안 할까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일본 패망 일본을 점령하고 독일처럼 누린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일본도 전범들 처형당했어요 일부. 근데 아베 죽은 아베 외조부가 누구예요? 기신 오부스케가 1급 전범이에요. 근데 풀려나서 총리까지 했어요. 교수형 당해야 될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일본을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놈들 잡아야 되겠다. 미국은 너무 멀어? 앞에 전초기지가 있어야 돼? 일본을 그럼 우리가 써야 돼? 근데 일본을 두들겨 하면 일본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걸
협약을 체결해서 52년 발효됐어요. 일본을 패전국에서 동맹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2차 태평양 전쟁을, 자,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나쁜 놈이 이렇게 나쁜 전쟁 선조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반성해야 돼요. 일본은 나쁜 전쟁이 아니에요. 진전쟁, 그저 진전쟁이에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뭐 신립장군이나 송상원 부사 동네 분전했죠. 그분이 동네에서 졌다고 그래서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졌다고 그래서 그분들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쁜 전쟁이라고 각인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갑자기 동맹으로 바꿔버리니까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진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권이 신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송상원 부사나 김시민 장군 가서 제사 안 지내요? 존경하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권이 신사에 사람들이 가고 참배하고 그때 태평양 전쟁의 1급 전범들도 다 그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뇌 구조가. 어떤 말씀이 이해됩니다. 이게 일본의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 그 다음에 피해를 줬던 많은 나라들한테 미안해, 죄송해, 사과할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경제협력, 중일 관계 어마어마한 협력을 하지만 머릿속에는 뭐예요? 미안함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 김 작가님한테 친미파야 이런 거랑 친일파야 그런 거 어느 게 기분이 나빠요? 친일파도. 친일파 훨씬 기분 나빠요. 욕 같죠? 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들이 했던 과거사, 제국주의의 그 강점에 대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12월 13일인가요? 난징 대학살. 무려 30만 명을 학살했어요. 난징 시민들을. 애월은 가릴 거 없이 그냥 참수한 거에 다니면서 다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도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옛날에 한 번 했어 뭐 이 정도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끊임없이 무릎 꿇고 빌어야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일 관계 좋을 수가 없죠. 한일 관계 아무리 좋아할래도 그렇죠. 독도, 과거사, 사도광산 그냥 우리 꼭 돌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거고 핵잠 가지려는 거고 비핵3원축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박수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죠. 못 치죠.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서도 뭐 일본에 대한 뭐 아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아직 뭐 시대착오들 뭔 헛소리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 나라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에서 이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가져야게 될 텐데 한국의 전략적 이점은 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입장은 핵추진 잠수함 허용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NSS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생기면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서 세계 문서를 만들어요. 대통령실이 만드는 게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예요. NSS. 트럼프 일기 때 바이든 다 나왔어요. 요걸 만드는 게 이번에 12월 5일 날 우리 시간으로 공개된 거예요. 이게 11월 달 노벰버라고 써 있으니까 그 백악관이 발표하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졌고 요게 만들어지면 요걸 기반으로 NDS, 요거 국방부 장관,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만들면 그 밑에는 합참의장이 NMS라는 걸 만들어요. 내셔널 밀리터리 스트래티지, 군사 전략. 근데 NSS 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뭐 중국에 대해서 뭐 과거보다 많이 발언이 약해졌고 뭐 대립보다는 협력이 있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에요. 왜냐 아일랜드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일랜드 섬이죠. 체인, 선. 섬과 섬결하는 선을 돌연선 아니면 열도선이라고 그래요. 제일 열도선이 어디냐면은 규슈, 오키나와 이 류구 열도 쭉 이어서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지역을 1열도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들어가죠. 중국은 이 열도선 안이 앞마당이다. 여기에서 압도적인 해상권을, 제해권을 가진다. 왜? 대만을 침공하려면. 이번 트럼프의 NSS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열도선 안에, 조련선 안에서 중요한 게 에브리예요. 어디에서든 군사적 도전을 격퇴할 능력을 빌드, 구축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건 중국하고 충돌해 안 충돌해요? 중국은 그 안에 못 들어가겠다 하는데 미국은 그 안에서 도전을 격퇴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면 충돌하죠? 이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 NSS에 뭐 중국에 대한 수위가 낮아졌다, 뭐 중국과 협력한다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정면 충돌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 혼자 안 한다. 또 혼자 할 수도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랑 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써온 게 뭐냐. 한국과 일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허락해 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의 거꾸로 된 지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지도는 뭐냐. 캠프홈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베이징부터 마닐라, 타이완, 도쿄, 오키나와 요걸 다 거리 평양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평양은 거리가 하나예요. 나머지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12월 16일 날 제이미어 브런슨 사령관
장관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자기 제이미어 브런슨 이름으로 올려놓고 글을 썼어요. 쫙.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아까 제1 도련선 얘기했잖아요. 네. 자, 제1 도련선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들어있고 대만 들어있죠? 대만 유사시 미 인도태평양 함대가 이걸 뚫고 들어와야 되겠죠? 네. 브런슨이 그렇게 말해요. 이걸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 한반도는 이미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죠? 김 작가님이 누구 못 들어오게 하려고 도둑놈 잡으려고 이렇게 벽을 쌌어요. 네. 이렇게. 도둑놈 저기 있잖아요. 네. 근데 도둑놈이 지금 이 벽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브런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일도련선 싸봐야 소용없어. 왜? 주한미군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중국의 공격 범위에 너무 가까이 있다. 위험하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베이징을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마디예요. 쿼드라고 들어봤죠. 쿼드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을 잡는 거예요. 쿼드가 사죠. 서쪽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예요. 네. 중인 전쟁까지 했잖아요. 인도하고 협력해요. 왜?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중국은 지금도 싸워요. 네. 카시미르에서.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서 거기도 맨날 분쟁해요. 네. 청공호수에서. 남쪽은 호주. 호주 오커스 핵심 잠수함 왜 주냐? 중국 잡으라는 거예요. 동쪽은 일본. 왼수잖아요. 중에. 네. 그 다음에 미국. 그럼 넷이죠? 이게 쿼드예요. 중국을 둘러싸는 거대한 사각형. 네. 이게 쿼드라예요. 근데 제이미어 브런슨 하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 얘기를 해요. 뭐냐? 한국, 일본, 필리핀 이렇게 이어봐요. 삼각형이죠, 긴. 네. 이건 쿼드 안에 있는 중국 코앞에 있는 삼각형이죠. 이 세 나라가 모두 미국의 동맹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드가 외곽이라면 한국, 일본, 필리핀은 필리핀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 코앞이에요. 영토 분쟁하죠? 해양 분쟁하죠? 중이 다카이치 시진핑 서로 으르렁거리죠? 네. 한국까지 끼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주한미군까지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쿼드는 외곽에서 포위해, 삼각형은 코앞에서 중국을 포위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지금? 커들 해군참모총장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중국 견제해야 돼?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개입해? 전쟁은 총력전이래요. 그럼 주한미군이 왜 안 끼냐 이 얘기죠. 그냥 더 중요한 말 또 하나예요. 그럼 한국군은 어떻게 돼? 대만 유사시 제3국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제3국은 누구겠어요? 북한하고 러시아죠. 자,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죠? 대만을 침공해요? 그럼 당연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신경 쓰이겠죠? 네. 그러면 동해에서 러시아가 사고치면 주일미군이 움직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견제해야 되냐, 동해를. 그 다음에 북한이 사고치면 우리나라가 또 주한미군이 움직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대만 유사시에 한국, 일본은 개입된다. 주한미군 간다. 그런데 아마 그때 북한하고 러시아도 사고쳐서 한국과 일본을 묶어두려고 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 1도련선 안에 모든 군사적 도전을 격퇴한다라는 그림에 한국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한국 핵잠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미국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야, 너네 여기 왜 있어? 동두천 뭐 이런데. 막 진보 진영에서 너네 점령군으로 분단체제 고착화하고 너네 남의 땅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너네 북한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안 해요. 중국 견제하는 거야. 자, 재래식 전력으로 너네 압도적이지? 북한 막아? 우리는 전략군으로서 지역군이야?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한미군 나가 뭐 북한 하냐? 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미국의 핵 억지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핵추진 잠수함 확보부터 시작해서 한미동맹은 중요해요. 양쪽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질됐다. 바뀌었다. 과거에 한반도 범위 내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물론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태평양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1953년에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요. 북한을 주적으로 한반도 안에서의 동맹의 공간적 범위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한반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주적은 북한만이 아니다 이제 주한미군이. 그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부터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해요. 이게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첫 실증적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이제 성격이 변했다. 왜? 우리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체적 국방력과 동맹을 묶는 개념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옛날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줄 건 주고 받는 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안보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맹은 이제 일방적인 사랑 관계가 아니다. 냉전처럼. 이 계약 관계다. 한미는 계약 결혼이다. 언젠가 깨진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계약 결혼 기간 동안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계약은 꽤 오래 간다. 그러나 본질은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동맹은 계약이라고. 서로 도움이 된다라고. 그럼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박사님이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조한범 채널임 조한범 TV입니다. 네. 굉장히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시던데. 네, 좀 더 이제 전에 후원에 의존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 좋은 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 못 유튜브를 드리니까. 좀 더 예전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신가 좀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썸네일도 자극적이라는 그런 욕도 듣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의도는 좋은 거니까. 저도 뭐 스탭들이 제가 자율적으로 못해요. 그분들 말 들어야 돼요. 제가 종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계의 가장, 이건 사실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 유튜브 업계가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현실과 이상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면 구독자분들이 안 보고 또 너무 자극적이면 저 사람 술성을 잃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네. 북한 세계 정세를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북한 독자의 싸움 네. 그게 사실은 또 제 중요한 목표거든요. 네. 조금 자극적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한범TV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접 또 채널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서 썸네일이 자극적인 거에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해는 되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럼 앞으로 그럼 진지하게 할래? 그럼 또 이게 또 상업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신다면요.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제 책이 책 나오면 김 작가 TV 한번 나올 때 언제 무국화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혼돈의 시대가 가지 않는다. 네. 혼돈의 시대 입구다. 첫 번째 안보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위기.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영은 존재하지만 예전보다는 느슨한 진영, 이 상황에서는 각자 도성의 시대. 트럼프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진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느슨한 진영, 각자 도성의 시대에는 오로지 우리 국익 중심의 전략적인 명확성으로 네. 가야 되는 거고 공포만 가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기는 주변국이 강할 때예요. 중국 강하면 코피 터졌죠. 그렇죠. 일본 강하면 코피 터졌죠. 자,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저는 석양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팍스 아메리카나 석양이다. 갑자기 지진 않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러시아 제가 공부했지만 전후 복구 힘들다. 영원한 중진국으로 추락할 거다. 네. 중국 피크 차이나 국가부채 실질 국가부채 거의 300%의 그 멍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일본 보통 국가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정부부채 250%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안 될 거다. 우리는요. 단군 이래 최대 전성기다. 네. 국방력 5위, 경제력 10위,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이번 헬로윈 때 캐대원이 제일 많이 팔렸대. 민주주의 서로 불만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의 미중의 계엄 사태를 혼돈 없이 그렇죠. 이건 우리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전성기다. 그럼 답 나오죠. 주변국은 우리는 흔들리지만 강해졌어요. 그럼 이게 위기가 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국화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제 책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찾아뵐 거고요. 언제 나오나요? 올 12월 달에 나와서 아마 1월 한 중순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투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은도 위기는 네. 기회거든요. 우린 잘해왔고 잘해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당장 통일은 부담스럽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통일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힘들어도 화해하고 협력하고 먼 미래 시점의 통일을 위해서는 나아가야 된다.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우리 민족 정신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저는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자 좀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않으신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 내년 또 개인들 여러분들, 시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개인들의 또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 신간으로 내년 또 신년에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내에서는 조한범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